나는 올해 45살. 아직 장가를 한 번도 못 가본 노총각이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어준 건 바로 주인 여자였다. 62살의 그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3년 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의 집을 떠난 뒤로 줄곧 혼자 지내고 있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그녀는 나를 마치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총각, 오늘 뭐 먹었어? 밥 안 챙기면 몸 상한다. 그녀는 종종 밥상을 차려주곤 했다. 밑반찬이 떨어졌을 때도 이거 갖다 먹어. 너무 짜면 물에 헹궈 먹어도 되라며 밑반찬을 챙겨주었다. 그 따스한 마음은 삭막한 내 삶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 씀씀이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룸 관리 일을 도맡게 됐다. 어두운 복도에 전구가 나가면 갈아 끼우고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며 종종 옥상도 청소했다. 어쩌면 나는 그녀에게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밥 플러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그저 소박한 식사였어요. 그녀가 정성껏 차려준 된장찌개와 달걀 후라이 한 접시. 먹어봐요. 간 맞는지 좀 봐줘. 하며 내밀던 그녀의 얼굴은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밥상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고사리 나물과 멸치볶음이 추가되더니 그 다음엔 제 최애인 장조림까지 올라왔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그녀가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가 느껴졌죠. 20년이 넘도록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그리워했던 제게 그녀의 집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위로였고 가족 같았죠. 밥상 앞에 앉아 국물 한 숟갈을 뜨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식탁 앞에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참 쓸쓸해. 가끔은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나 남자라도 하나 소개받아야겠어. 이 여자를 외롭게 두면 안 되겠다.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제가 있잖아요. 아줌마 옆에. 그녀는 웃으며 소주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 미소 뒤엔 살짝 떨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한 질투와 애틋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밥상은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자리였고 그 위에서 우리는 남녀의 정을 나누게 되었죠. 저녁 7시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배가 슬슬 고파왔다. 간단히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1층 주차장에서 주인 여자와 딱 마주쳤다. 총각, 이 시간에 어디가? 출출해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려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에그, 뭐하러 라면을 먹어? 차는 없어도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먹어. 그렇게 나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아 그녀를 따라 4층 주인 집으로 올라갔다. 총각, 뭐 좋아해? 달걀 프라이 어때? 네, 좋아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그냥 거실에 가 있어. 다 되면 부를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거실에 앉았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밥 먹자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릴 적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구르던 그 따스한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얼른 눈물을 훔치고 밥상 앞으로 나갔다. 밥상 위엔 밥, 배추김치, 동치미, 달걀 프라이,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조금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감사한 마음으로 2그릇이나 먹어 치웠다. 며칠 후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던 중 주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총각, 옥상으로 좀 와줄래?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서둘러 옥상으로 올라가니 그녀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총각,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조심스레 업었다. 그러나 그 순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근데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는데요? 내 옷이 어째서? 그제야 자신의 민망한 차림을 깨달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총각 앞에서
내가 주책이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총각, 잠깐만 들어와 줄래? 괜찮아. 들어와도 돼. 그 말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긴 머리를 들어 올리며 한마디를 던졌다. 총각, 지퍼 좀 내려줄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남자가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빨리 좀 내려줘.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주인 여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의 섬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자꾸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11월인데도 초겨울 날씨에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날이었다. 주말에 늦잠을 자다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일러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온수가 갑자기 미지근하게 나온단다. 주인 집으로 올라가 보니 거실에 난방이 되는 걸로 봐선 보일러 문제는 아닌 듯 싶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실내 온도 조절기에서 온수 온도를 실수로 낮춰놓은 것이었다.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쩐데. 미안해서. 아뇨, 괜찮아요. 여기 온도만 올리면 뜨거운 물 나올 거예요. 그럼 잠시 기다리는 동안 여기 와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들어요. 그럴까요? 간만에 여자랑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한참 동안 연애를 못 해봐서인지 뭔가 긴장감이 감돌면서 괜히 몸에 힘이 들어간다. 잠시 동안에 어색함을 쫓으려고 그랬을까. 주인 여자는 여지껏 왜 혼자 살고 있느냐? 총각이냐? 호구조사가 이뤄졌다. 한번 파혼하고 나서 결혼을 포기했다. 주저리. 아줌마도 본인 얘기를 살짝 해주는데 10년 전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예단이나 혼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홈패션 전문점에서 일하며 홀로 지내고 있단다. 그러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붙잡는다. 고맙다면서 저녁 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단다. 나는 됐다는데도 한사코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저녁 때 뵙겠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약속한 시간에 그 집 초인종을 누른다. 네, 열려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뭐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전복 낙지, 한약재가 듬뿍 들어간 달백숙에 여러 가지 밑반찬으로 식탁을 꽉 채웠다. 이거 너무 진수성찬인데요. 아줌마는 커다란 닭다리를 떼어서 접시에 놓고 먹기 좋게 살점을 발라주신다. 사람이 나이 들면 더 잘 먹어야 돼. 많이 들어요. 아주머니도 좀 드세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요. 내가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자 그녀는 흐뭇한 표정으로 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집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 다 그렇죠. 앞으로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지 와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원룸 관리는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에구, 그러려고 밥 먹으러 오란 소리 아니었는데. 아뇨,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상부상조 해야죠. 상부상조? 그래요.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서로 필요한 때 말이죠. 호호호, 서로 돕는 거 좋네.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고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올 무렵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퇴근하고 동네 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사고 있었다. 주인 여자도 장을 보러 나오셨는데 마주치게 되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줌마를 태우고 집까지 갔다. 집까진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 혹시 자기가 부담스럽냐? 등등 물어보셨다. 그래서 내가 아줌마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찐으로 대형 사고 칠 것 같아 일부러 피했다고 하니 혼자서 별 걱정을 다 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이따가 자기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란다. 종종 집밥도 좀 먹고 그래야지. 라면만 먹으면 몸 상해라고 하시며 그래서 시간에 맞춰 4층 주인 집으로 향했다. 집안에서 이제 막 끓기 시작하는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치찌개에 갓김치, 보쌈김치, 계란말이를 들고 오고 마지막에 밥까지. 그렇게 주인 여자와 둘만의 식사가 시작되었다. 총각은 사귀는 여자친구 없어? 없어요. 왜일까?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겼는데. 호.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가 여자친구 해주실래요? 장난반 진담반으로 대꾸하니까 이 아줌마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다 늙어빠진 과부가 그럼 쓰나? 호호호. 서로 통하면 그만이지 나이 따위가 뭔 상관이에요. 요즘
연상연하 무지 많아요. 나한테야 총각이면 감지덕지지. 근데 총각한테 나는 좀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아주머니가 분에 넘치는 사람인걸요. 아줌마는 살짝 당황했는지 연신 내가 왜? 라고 했지만 표정은 싫지 않은 눈치였다. 그분과의 관계는 어느새 알 수 없는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라고 하기엔 몸매도 꽤 괜찮으셨고 그분을 떠올리다 잠을 설치는 날도 종종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줌마께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준다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초대받은 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라고 설레지 싶은 마음으로 찾아갔죠. 식탁 위엔 구운 고기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평소처럼 담담한 대화를 나눴지만 소주 한 잔씩 기울이다 보니 점점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때는 꽤 인기 많았었는데, 에이, 아줌마 지금도 인기 많으실걸요? 그 말에 아줌마가 코웃음을 치며 소주를 들이키더니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남자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어. 요즘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 요즘 따라 새삼 쓸쓸하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댔습니다. 내가 이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순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 아직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세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싶어.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있었죠. 그럼 제가 아줌마 애인할까요? 순간 고요했던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웃으셨죠. 정태 씨는 내 아들뻘이잖아. 무슨 애인이야? 그런데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아줌마만 괜찮다면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어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이란 저는 어쩌면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닐까 후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진짜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서로 돕고 기대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줌마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처럼 젊고 좋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으려는지 이해가 안 가? 왜요? 아줌마는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그리고 전 아줌마가 좋거든요. 그 순간 아줌마는 갑자기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그럼 진짜 내가 너 애인처럼 굴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와 저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연애라는 게 이렇게 웃음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나는 인생에 여러 굴곡을 겪어왔어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빌라 전세 사기는 내게 큰 상처를 남겼죠. 그 사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던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다. 그녀는 바로 내가 이사한 건물의 주인이었다. 4층에 살고 있는 그녀는 나보다 17살 연상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첫인상도 특별히 끌리지는 않았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외모도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성격만큼은 처음부터 인상 깊었다. 쿨하고 유쾌한 그녀의 태도는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었다. 더군다나 그녀가 끌렸던 이유 중 하나는 엄마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해주는 집밥이야말로 내가 그녀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 이사 온 세입자라 잘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주 나를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힘들어 보이면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다. 그러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렸고 나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그럼 나 같은 연하남이랑 가볍게 만나는 건 어때요?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저녁마다 그녀는 내게 밥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우리 집 화장실 청소까지 도와줄 정도로 유달리 나를 챙겼다. 나는
그녀의 관심과 배려를 거부할 수 없었다.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홀로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그녀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되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상부상조라는 명목하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격적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내게 4층으로 들어와서 살자는 말을 꺼냈다. 한마디로 동거를 제안한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한 건물에 살고 있어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만나고 있긴 했지만 정식으로 한 집에서 산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녀가 싫은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에서 망설여졌다. 그녀도 나도 이번 생에 마지막 연애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관계이기에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 우리의 관계는 묘하게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정식으로 연애하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부상조라는 우리의 초기 합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나의 생각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할까? 그녀와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위안과 즐거움은 분명 크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결국 나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 사이에 분명한 합의가 없다면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질 뿐이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소중하기에 더 이상 어정쩡한 상태로 두고 싶지 않다. 그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용기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고 신뢰는 모든 것을 지속하게 한다.